네, 다음은 수호포럼 사회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수호포럼 사회자는 복현초 정명환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이후 사회는 사회자이신 정명한 교감 선생님께서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눔으로 행복한 그칠 줄 모르는 수업 이야기 일부 포럼 진행을 맡은 복현초등학교 교감 정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얼마나 떨고 있는지 종이를 보면 아시겠죠? 저희 학교 학생이 800명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그 정도 되는데 저희 가슴이 지금 콩닥콩닥합니다. 다음에도 또 사회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패널로 참가해 주신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큰 강당에서 거의 700명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려면 물론 패널로 박사님이나 교수님이 오시는 것이 맞겠지만 오늘 이렇게 모여보니까 선후배 간에 현장의 소리를 직접 이렇게 가깝게 듣는다는 점에서 훨씬 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대부초 교감이신 김영호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효명초등학교 수석 교사이신 최혜경 선생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동초 교감이신 강혁주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그 과장님이나 원장님을 소개할 때보다 박수 소리가 큰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패널 토의를 처음에 기획할 때의 의미는 수업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해결해 보고 싶은 선생님들이 억지로 오지 않고 스스로 참여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신 거 다들 맞으시죠? 반응이 이 정도일지 예상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은 당연히 그 3부나 4부에서 밥을 먹으면서 2명, 3명이 나누면 제일 진솔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수업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점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토의를 해보도록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럼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3분 패널 선생님들께서 주제 발표를 하시고요. 그 주제 발표를 들으시는 중에 질문방에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3분의 패널의 발표를 마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맨 먼저 오늘 패널 토의의 대주제인 수업 왜 하지 하는 주제로 김영호 교감 선생님께서 먼저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크게 치시겠습니다. 이왕이시면 소리도 함성까지 한번 치시면서 박수 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수업 편하게 하고 오셨죠. 그리고 내일 모레는 이제 여름 방학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늘 하시는 수업 우리가 왜 하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가 어떤 노래죠, 선생님? 이 노래 제목이 뭐죠? 크게 보겠습니다. Nothing better. 굳이 해석을 하신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오늘 이 자리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 늘 합니다. 늘 하시고 제일 많이 하시는 거지만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 제일 어려워하십니다. 수업 왜 하지 큰 제목으로 해서 제가 3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5분 안에 소화를 시키고 조금 초과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철학과 그리고 수업 행복 지수란 말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응원은 우리 같이 서로 격려하자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노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치환이 부르는 내가 만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수업 철학이라고 썼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우리 쌤들 수업 철학 다 가지고 계시죠? 자신의 수업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 수업 철학이 바로 수업은 외화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생각은 사실은 별로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주로 저는 수업 어떻게 하지 방법적인 것만 늘 생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치지 내용적인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수업은 왜 하고 있지는 사실은 제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때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쌤들께서는 요 순서를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왜 수업을 하고 있지?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여기 계시는 쌤들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수업을 왜 하지는 자기 자신의 교육 철학이자 수업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거는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떤 인간으로 자라기를 바라는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지 내가 바라는 인간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철학을 가지시는데, 늘 가지고 계시는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수업하실 때 안을 하나 만들지요. 교수학습안이라고. 거기에도 이 수업 철학을 넣으시면 좋지 않을까. 늘 하는 거니까. 예, 요거는 우리 학교의 교수학습안입니다. 제일 먼저 수업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과하고 교수학습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바로 수업 철학이 들어갑니다. 제 수업 철학은 절차 탁마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하자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잘 아시겠지만 교육은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은 말로만 해서 해라 가지고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철학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런 철학 한 번 더, 내 수업 철학은 어떤 것이 한 번 더 생각하신다고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선생님 수업 철학은 다 가지고 계시지만 혹시 아직도 안 정하셨으면 제가 10초만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철학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수업 철학 큰 소리로 한번 하나 둘 셋. 예,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시는데 말씀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뭔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지금 가르치는지 왜 가르치는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내 수업 철학은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 거기까지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수업 행복지수라는 말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행복지수라는 말은 이미 인터넷에 이런 데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수업 행복지수를 너무 복잡하게 산출하는 방법을 하면 사실은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수업 하셨죠? 오늘 수업 마치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나는 100점 만점에 90점이다 95점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교사의 수업 행복지수는 바로 아이들의 수업 행복지수와 정비례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편하게 A, B, C, D만 제가 드릴 테니까 오늘 수업 행복지수 A, B, C, D 중에 하나로 소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 준비되시죠 이거는? 예, 혹시 여기 이제 직접 수업하신 분들 있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 있고 교육 전문도 계시는데 그냥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A, B, C, D 중에 하나만 정하시죠.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대부분 A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내일 아이들한테 수업 마치시고 한번 점수 한번 아이들한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ABC대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점수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점수로 구체적으로 몇 점, 95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예, 전부 100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 행복 지수가 바로 아이들의 행복 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내 수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수업은 나 외에 누구도 나하고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수업은 나만의 고유한 수업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 긍지와 자부심 제가 실체를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 수업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데 딱히 그렇다고 제 혼자 하면서 매일 사진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찍어준 사진인데 저도 어쩌다 간에 기분이 좋아 보이고 아이들도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그럼 요 순간만은 수업 행복지수라는 표현을 썼을 때 점수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겠죠. 이런 게 연속적으로 반복되면은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수업 행복지수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2010년에 제가 찍은 건데 요건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수업 행복지수는 얼마를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까? 각자 해보시고 수업 시작 전에도 한번 요걸 생각해 보시고 수업 끝나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유시아의 소금이라는 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1, 2, 3에 들어갈 낱말은 알고 계시죠?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이 시를 제가 제목을 수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붉게 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는 걸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수업은 1시간 수업이 잘 될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수업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어른이 되어 갑니다. 그 일을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긍지와 자부심 가지면 수업 행복지수는 높아집니다. 예, 이 노래 아십니까? 예, 화면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업을 하시는 본인 선생님께서 본인을 격려하시고 옆에 동료 선생님이 격려하시고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이 교육 전문직이 서로 응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 하셨죠? 속상한 수업 그냥 확 날려버리셔야 됩니다. 마음에 담고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더 잘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업은 누가 뭐래도 수업하시는 선생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선생님 마음의 문 먼저 여시고 아이들 마음의 문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할 말이 참 많은 내용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교실의 문을 열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잘 아시겠죠? 선생님 내일은 더 좋은 수업 하셔야 되고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용기와 두려움은 한 이불을 덮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용기 지수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 행복 지수를 높여주시면 선생님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은 어쨌든 간에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직접 수업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응원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음악이 너무 좀 컸나? 이런 게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와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다도 왜 수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음악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수업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요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시고 또 여러분이 경청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그 테드 강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수하게 그 지식을 전달하려는 그 열망, 여러분이 수업에 관해서 알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질문만 계속 질문 올려주시고요. 아주 좋은 질문 중에 하나를 소개하시면 그런 수업 철학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패널이신 성동초등학교 강혁주 교감 선생님의 주제 발표를 짧게 우리가 서로 토론도 좀 해야 됩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동초등학교 교감 강혁주입니다. 예, 앞에서 김용호 교감선생님께서 음악을 잔잔하게 깔아주셨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안치환의 내가 만일. 마이크를 드니까 한번 오래 부르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예. 우리가 수업 묘하지에서 제가 주제를 수업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다, 기르다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이런 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 번째 학교에 발령을 받고 첫 학교에 첫 인사를 갔을 때 교문 앞에 교무실 앞에 창가에 큰 저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돌이 좀 거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3월이 지나고 교감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교감선생님, 저 장틀에 있는 저 돌 뭐 보기 싫은데 치울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감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연구부장 저 보기 싫은 것 같은데 저기 한번 물을 뿌려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을 뿌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기 밑에는 들판 같기도 하고 바다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붉은 것은 저녁이 해가 지는 모습같이 석양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감선생님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 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부장으로 힘들 때마다 저 돌에 뿌리면서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수업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업 왜 하지? 수업에서 저 돌처럼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또 어떤 교사에 대해 관점을 바꿔준다면은 저렇게 가치 있는 돌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업 왜 하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저 돌이 어디 있을까요? 예, 저희 집에 있습니다. 교감선생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수업 방법은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제가 초임 때 발령을 받으니까 열린교육의 붐이 굉장히 열었습니다. 그래서 교실 벽도 허물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업 시간도 허물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열려고 그러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교육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수업을 마치고 3시나 출발해서 저기 고성에 가서 수업 연수를 듣는 겁니다. 그때는 온라인으로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듣고 옵니다. 그러면 수업이 끝나면 9시에 끝나면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런 열기로서 우리가 방법을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배운 것들이 뭔가 소집단 학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의 토론 학습, 그 다음에 직소 학습 이런 학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좀 지나다 보니까 너무 예른나 싶어서 또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능력에 따라서 수준별로 이끌어가면서 잘 하는 아이들에게는 심화학습을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보충학습을 통해서 그 가진 능력을 키워주고자 우리가 노력했던 또 수업 방법이 바꿔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창의성 교육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새로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교육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창의성 기법이 언제 생각나실 겁니다. 기법이 수없이 우리가 배우고 또 요소들을 어떻게 키울까 해서 마인드 맵부터 시작해서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스캠퍼 이런 것처럼 많이 그런 활동들을 수업에 가미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도안 속에는 분명히 창의성 요소와 기법들이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앞으로 살아나갈 세계는 융합교육이다. 왜 융합이 했는가 하면 과학과 수학의 어떤 실력이 높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흥미가 없으면은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 그런 위기에서 융합교육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업 방법은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그렇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2020년이 되면은 IT 기술에서 BT 기술, 생명공학이 결합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까지 결합이 된다면은 직업의 구조가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사라질 직업도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교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수업의 방법적인 면에 관심을 두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교실은 학생들이 수업하는 공간이죠. 또 동시에 학생들의 삶이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학생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잠재된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데 흥미를 갖고 있었고 또 창의적인 개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의적인 융합 경제를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는 학교만으로도 안 됩니다. 가정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학교 없는 밖에서 많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함께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창의 융합 인재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 핑클이라는 사람은 1 플러스 미래는 1 플러스 1은 3을 만드는 사람, 즉 창의적인 융합 인재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 인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수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이게 만약에 융합이란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될까요? 수단이 될까요?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융합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서 그 단위 수업 시간에 어떤 요소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창의 융합 인재 또 복합적인 사고력 그 다음에 통합적인 사고력을 길러줄 것인가가 우리들을 가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수업의 한 예로 이런 것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저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 소화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저것을 배우려고 하면 소화기관이 어떤 일을 할까요? 하면 우리가 입에서부터 위 식도 이렇게 쭉 식도 위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 것들 과정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수업할 것인가 한 예로서 학생들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먹는 음식을 가져와서 직접 먹습니다. 그럼 이 먹은 게 어디로 갈까? 오늘 학습 내용이다. 지적으로 가르치기보다도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알아낼래? 우리가 직접 저런 모형을 만들어 봅니다. 시트지를 잘라서 흰 티셔츠에 붙여봅니다. 아, 간이 어디 있니? 왼쪽이 있을까? 오른쪽이 있을까? 어디 있습니까? 예, 책에 보면 왼쪽이고 내 몸은 오른쪽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직접 붙여보고 아, 이런 모양이 이렇게 흘러가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그런 요소들이 가미되면서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러주고 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또 그 성취감이 다음 실생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요즘 기억나는 광고 중에 이세돌 구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쟁에 대해서 이세돌 구단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괜찮아. 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임 때 가르친 제자가 20년 만에 올 3월 초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기에 굉장히 기뻐서 나가서 저녁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하는 중에 저는 뭐하니 하니까 지금도 꿈을 찾아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까 제가 이세돌 구단에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쭉 해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3월이 지나고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릴 게 있었습니다. 뭘 안 했겠습니까?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우리는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겁니다. 잘할 수 있어. 지금은 못하는가요? 야,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의 삶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예, 이런 수업에 살아있으면 학생들에게 앞으로 미래 사회를 짊어갈 미래 역부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충분하다면 더 길게 이렇게 들어보고 싶은 강의인데요. 예, 괜찮아,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주로 교실에서 했던 걸 반성했습니다. 잘한다. 근데 제가 반성이 됩니다. 예, 우리 패널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최혜경 수석 선생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시작할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이었는지요? 제 바람은요, 우리 선생님이랑 우리 아이들이랑 학교에서 수업한 일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바람으로 오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만에 하라고 해서 조금 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업을 왜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묻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수업을 왜 하는가 하면 어제 오늘의 수업을 돌아보게 하는 일이고 내일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의 방향을 정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직 생활 35년이니까 꽤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할 때마다 해답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근데 참으로 다양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해답 중에 하나는요, 수업에 배움이 있어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 소감 적은 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수업하고 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서 배움이 있어서 행복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수업에 배움이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 중에 하나는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으로 수업하려고 합니다. 애들이 배우고 싶은 걸로 수업을 어떻게 해? 우린 교육과정이 있는데, 예,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죄송합니다. 여기에 길이 2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차피 국가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알고 싶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수업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수의 계산 방법이 쭉 있네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계산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계산 방법을 알고 나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예,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분의 2 더하기 7분의 3은 분모는 그냥 두고 분자만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14분의 5 아닌가? 분모는 왜 더하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2cm, 3cm는 5cm입니다. 여기에 보면 2와 3은 더하지만 cm는 더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의 크기를 나타내는 분모의 수는 더하지 않고 단위량의 개수를 나타내는 분자끼리만 더한다는 아주 심오한 원리를 알게 됩니다. 아이들의 질문 때문에요. 예,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모가 다르네요. 그런데 이것을 통분해서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꼭 통분을 해야 되지? 통분 안 하고 하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미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연수의 덧셈에서요, 자릿수를 맞춰서 더하라 이럽니다. 이건 어떤 원리가 있는가 하면 덧셈과 뺄셈은 같은 단위끼리 계산해야 된다는 큰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되새겨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1m와 1cm는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1과 cm 앞에 있는 1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1m, 1cm라고 같이 말하거나 아니면 단위를 같게 해서 더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분수의 덧셈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이 나오네요. 곱셈은 통분도 하지 않고 그냥 분모끼리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왜 분모끼리 곱하지? 분자끼리 곱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아이들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2분의 1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 또 3분의 1을 둡니다. 이렇게 하면은 곱셈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2 곱하기 3은 어떻게 넣느냐 이렇게 넣으면은요,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2 더하기 3이잖아요. 2 곱하기 3이라는 거는 2가 3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를 또 새로운 단위로 보고 2의 3배가 있다는 거거든요. 4를 보면 4라는 단위를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서 이것이 3배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 3이라는 거는 이 2와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도 2분의 1의 3분의 1이라는 이런 것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3분의 1이라고 하지 또 왜 곱해서 6분의 1이라고 하냐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덧셈은 단일 단위입니다. 곱셈은 단위의 단위, 합성 단위를 다루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1에서 2분의 1이라는 새로운 단위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2분의 1의 3분의 1은 처음의 6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건 우리 아이들이 수업 중에 한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괜한 걸 물었나? 그냥 방법만 알고 있을 걸 그랬나? 제가 아까 방금 쭉쭉쭉 말씀드린 거 정말 머리 아파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의 소감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잘 보이게 밑에 썼습니다. 분수의 곱셈 수업을 하면서 단순히 곱셈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원리를 배울 때 행복했다라고 그러네요. 골치 아파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리고 친구들과 토의하면서 어떤 방법을 알아가는 것도 재미있었다. 분수의 곱셈은 덧셈, 뺄셈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도록 해주셔서 수업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 뭐라고 생각하니가 아니고요,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어려워도 배움을 즐기는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뭔가를 봤을 때 궁금해서 질문할 수 있고, 알고 싶어서 같이 고민해보며 알아가는 기쁨을 느끼는 훌륭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화두는 이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왜 하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 최혜경 수석님께서는 배움이 수업 중에 있으면 아이가 행복하고 그래야 또 선생님도 행복하고 그래서 행복했다. 이건 뭔가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요. 감동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펜을 토의할 시간이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댓글 중에 강력한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손은 들지 말고 그분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격려하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주제 발표하신 그 내용들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잠깐 나오셔서 한번 앉아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올라오신 질문 가운데 하나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우수 교사의 수업을 참관할 때 이 수업은 보여주는 수업이 아닌가요?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수업은 가장 최근 연구교사 하셨던 우리 강혁주 교감선생님께서 한번 답변을. 제가 연구교사 한 해가 2000년도입니다. 15년 전입니다. 좀 일찍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구교육에서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교사 수업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수업을 보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옛날에 학년을 배정받으면은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학년에 한 반씩 전체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모이는 사람마다 인상이 막 굳어 있습니다. 오늘 잘 피해야 될 긴데 전부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수업할게요 이러면 따봉 하고 난리 납니다. 나가자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다음은 환경부장이 다 할게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수업이 옛날에는 공개하는 것이 좀 일상화되었지만 요즘은 그런 일이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 연구교사가 이게 발표하는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그런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교사 수업을 보면은 조금은 평상시에서 저렇게 하나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하다가 코피 터져서 죽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연구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제를 선정합니다. 주제는 그 교과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 주제에 맞는 수업을 엮어 나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는 관점은 수업 교사들이 수업을 잘하나 이런 것보다도 연구 주제와 함께 저런 방법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니까 참 저런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된다면은 좀 뜻깊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화는 책으로 매년 엮어서 일반화 시킵니다. 그런데 그거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지 않게 그렇거든요. 그러나 수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만남이지만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내가 저렇게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그게 역시 일반화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내용은 연구 수업 우수 교사들은 평소에 그런 어떤 수업을 또 준비하고 있었고 활동하고 있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미루어 짐작하면서 배워야 할 것들을 찾아낸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수업 연구교사의 수업도 참관할 충분한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답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들 가운데 최경 수석님 아까 말씀하신 거 아이들이 수업 중에 배움이 있으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이 진짜 그 수업 중에 배움이 있는 걸 좋아할까요? 네, 좋아합니다. 그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그 아이들에게 공부 좋아하냐고 물으면 공부 싫다고 그래요. 그 공부가 배움 때문에 아니고요. 우리 공부를 하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평가자가 되잖아요. 어른이나 우리 선생님이나 잘했느니 못했느니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받는 게 싫어서 공부를 싫어하는 거지. 아이들이 뭔가를 알아가는 거는 정말 좋아합니다. 아까 잠깐 이렇게 분수곱셈하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알게 되어서 좋았답니다.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부진한 학생이어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6학년인데 곱셈구구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6개월 만에 곱셈구구를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정말 좋아했거든요. 아이들은 배움을 좋아하는 것을 믿고 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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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답변이 있을 때는 큰 박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학생들은 배움이 있는 걸 좋아하는 걸 이 자리를 보면 알겠어요. 선생님들이 그 수업에 대한 진지한 궁금증을 갖고 오신 걸 보면 아마 배움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선생님들도 배우러 오셨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수업에 배우러 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좋은 수업이란 어떤 수업을 말하는 것인가요? 특히 국어과에서 좋은 수업은 2796님. 네, 선물은 없습니다. 예, 요거는 김영호 교감선생님께서 말씀. 예, 좋은 수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입구에 보시면 좋은 수업이란 어떤 수업인가 4가지 예를 들어놨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집밥 같은 수업. 두 번째, 학생이 즐거운 수업. 세 번째, 교사가 만족하는 수업. 네 번째,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수업.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이겠습니까? 다 좋은 수업입니다. 근데 다 좋은 수업인데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일 많이 표시한 데가 학생이 즐거운 수업인데 사실 좋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휘황하고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도 도달해야 되겠죠. 학생들도 행복하거나 즐거워야 됩니다. 수업하시는 선생님도 덩달아 좋은 기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수업이
흔히 말하는 화려한 수업보다는 제가 늘 생각해 집밥 같은 수업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습니다. 집밥 같은 수업 이제 집밥 개념을 보시면은 집밥은 사실은 매일 식사하는 중에 제일 많이 드시는 겁니다. 제일 많이 드시는 건데 매 끼니마다 뭐 화려한 반찬 많은 반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소박합니다. 기본적인 찬, 국밥 이 정도만 있겠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평소에 우리가 그런 수업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수업을 하는데 집밥 같은 수업한테 꼭 하나 필요한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정성이 들어가는 수업. 그래서 집밥 같은 수업이 이런 수업이 일반화되고 흔히 말하는 시범학교라든가 연구학교라든가 공개 수업할 때 이런 수업도 집밥 같은 수업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단 그렇게 하시자면은 현재 하는 집밥 수업 수준을 제가 봐서는 계속 올리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반적인 평소에 하시는 수업과 특별한 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개 수업 수준을 궁극적으로 같이 수준을 갖게 하는 수업 그런 수업을 저는 좋은 수업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싶고 특히 이제 한 과목 국가를 말씀하셨는데 국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본질에 상당히 좀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 방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어 내용적인 면에서도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수업을 좋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밥 수준을 높이려면 그럼 반찬으로 스테이크 정도는 좀 감사합니다. 아까 올린 것 중에 제 얼굴 좀 잡아주세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경 수석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배움이 있는 수업에서 질문이 없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학생들이 질문이 없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요, 저 질문을 받아봤을 때 질문이 없다고 할 때도 많은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질문이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나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나올 만한 아주 유치한 질문을 선생님이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아? 라고 하면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그건 내가 질문한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질문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궁금하구나. 그러고 하시면 근데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면 그건 자기 질문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할 만한 유치한 질문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늘 고민을 해서 되돌려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자기가 질문한 것을 가지고 수업하면 가장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주 딱 맞는 대답이신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먼저 대답하게 되는 수업 시간에는. 네, 또 다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강혁주 교감 선생님, 과학과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실험 방법이 교과서를 펴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좋은 과학 수업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과서가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금 2009 개정교육과정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구 활동 있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나옵니다. 준비물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어떻게 할까요? 1, 2, 3, 4 나옵니다. 또 생각해 봅시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제일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포럼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니까 또 그대로 실험 관찰에 적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만약에 식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식물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식물을 깨끗이 씻어서 흰 종이 위에 놓습니다. 식물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학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그런데 그 외에 더 많이 나오겠죠. 식물의 뿌리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고 식물의 잎이 여기도 잎일까 여기까지 줄기가 어디까지일까 구조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실험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를 국한된다 그러면 그런 사고들이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탐구를 할 때 실험 설계서부터 실험 계획서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혼합물 분리 같은 거 있죠. 콩, 뭐 접살, 팥 같은 거 쭉 넣고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분리할래? 그럼 뭐 채를 갖다 놓고 채를 2개 갖다 놓고 잘 흔들어 봅니다 하고 계속 흔들다 보면은 애들이 이번 시간에 뭐 했노? 흔들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이게 왜 이렇게 채가 나왔지? 알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알갱이 크기에 대해서 나는 한번 채 만들어 봐요. 이것도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계속 반복적인 학습과 또 어떤 사고력을 앞으로 융합교육이 더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있는 대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 그런데 이제 제가 덧붙일 것은 교과서의 방법을 벗어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방법대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형 실험입니다. 화산 폭발 실험하는데 내가 창의적으로 한번 보여줄게 해서 막 삽으로 뜨고 중크로스 암전 넣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옷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모형 실험이라는 건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창의성이 가미된 것들은 학생들이 그냥 던져도 어떻게 할까요 수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뜯고 하셔도 관계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좀 짓궂게 질문해서 선배님이신데 저를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답변, 질문, 글 올려주신 중에 최혜경 선생님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나실 때도 지금 이 말투로 화내시나요? 답변이 네. 네, 됐습니다. 아니. 화는 거의 나지 않죠. 그래도 아이들이 예, 정말입니다. 여기 우리 학교 선생님 계신데 좀 화내는 거 본 적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꾸중을 해야 될 때는 꾸중을 합니다. 저도요. 선생님 지금부터 꾸중을 좀 해야겠다. 이거는 네. 예, 화를 낸다기보다는 꾸중은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예, 오늘 더 이제 길게 했으면 더 좋고 보람 있고 재밌겠지만, 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사회 맡으시는 교감 선생님, 앞으로 모든 시교육청 행사의 사회를 맡으. 예, 앞에 연수 원장님께서 눈여겨 보셨어요. 예,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진정해 주세요. 예. 협력학습이나 창의 융합 인재 교육이나 인성 중심이나 이런 모든 일들이 수업 외하지라는 말로 귀결되는 것으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 결과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수업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하는 시류에 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흔들리지 않고 학생과 교사와 우리 학교가 행복한 그런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시교육청의 담당 장학사이신 공용순 장학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까 수업 발표 대회도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에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들한테 뭔가 팁을 좀 원래는 수업 발표 대회가 이런 방향이다 하는 것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참석하신 선생님들도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수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공영순입니다. 예,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수업 발표 대회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 두 가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이라고 하면 학생과 우리가 교실 안에서 하는 수업이니까 제일 먼저 내가 수업 발표대회에 나갔다라는 그런 목적보다는 학생과의 관계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관계 형성이 되어야 아까 최혜경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마음껏 질문할 수 있고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모든 것이 기본적인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학생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초졸인 너희들을 상대해서 내가 화를 내보면 못하리. 대졸인 내가 참아야지. 대졸자가 참는다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면 좀 화날 일이 조금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의 웃는 얼굴이 많아지면 아이들도 훨씬 더 마음을 잘 열 것 같습니다. 그런 따뜻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교과의 본질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고전으로 들어갔다가 입고 출신, 나올 때는 본인이 새로운 추사체라는 새로운 글자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각 교과에서 전형적으로 해오던 그런 여러 가지 지도안이나 아니면 수업 모형 이런 것을 많이 그대로 기본에 충실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의 창의성을 가미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수업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하시면서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나의 생각을 성찰하신 것을 내 수업 아이디어 공책 아니면 내 성찰일지 이런 것에 꼭 남겨두십시오. 나간 요강을 보셨겠지만 수업 발표대회에서 다른 실적물은 일체 전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수업 포트폴리오만 전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내가 내 수업을 적은, 아까 강혁주 교감선생님께서 매 시간 그래 못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매 시간 정말 수업 지도안을 다 적어가면서 수업을 준비해서 하실 수 있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내 수업 공책에 최소한 나는 이 차시에는 도입에는 뭐를 하겠다, 전개 과정에서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끝나고 난 뒤에는 이거를 해보니까 이런 점은 조금 다음 시간에는 수정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 차시를 반쪽 정도라도 적어가시면서 그렇게 한 교과를 연구를 해보시면 그 연구한 결과가 다른 교과에도 전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학생과 선생님이 같이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용호 교감 선생님께서 수업은 마음먹기, 선생님들 마음먹기 달려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학생들도 사실은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얘야 공부를 잘하는 거는 네 마음먹기 달려있어. 근데 마음이 안 먹어져요. 자기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나 희망을 발견해야 마음이 먹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많은 욕심을 내시지 마시고 딱 한 과목에만 마음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욕심을 조금 줄이면 내 수업에 대한 희망, 가능성이 훨씬 많이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셔서 많이 실적물 보시고 또 수업 토론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수업 발표대회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신저나 내부 메일로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기 성찰 노트를 꼭 준비하라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오늘 패널 토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마치고 나면 바로 전체 진행자께서 안내해 주시는 안내에 따라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굉장히 저에게도 뜻깊고, 또 여러분 이만큼 많은 인원이 제가 교감 연수 왔을 때 조용히 이렇게 눈 뜨고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해 주신 패널 세 분에게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부 수업 포럼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계획되어 있던 시간보다는 약 10몇 분간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수업에 대해 궁금한 점은 너무 염려 마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2, 3부 순서에서